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실 형님들은 시청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 이제 더블헤더 1차전인 신시내티랑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아직 신시내티가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뭐 2차전은 라우더가 나온다고 하지만, 여기도 이제 헌터 그린이 시즌 아웃이 됐어요. 그리고 좀 공백도 많은 편입니다. 여러 선수들이 많이 빠져있어. 브랜든 윌리엄슨 못 돌아온다고 하고, 불펜 로맨이 애쉬크래프트도 거의 사실상 시즌 아웃급이고, 불펜에서 뭐 썼다는 산티아니라던가 이런 애들이 공백이 좀 많은 편이어서 신시티가 마운드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들롬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시 내부적으로 뭐 키워보려고 하는데 잘 안 크고 있고, 보통은 짧은 이닝만 먹습니다. 최근에는 마이너로 내렸다고 하던데 다시 뭐 콜업을 모르겠고, 신시티 1차전은 이거는 일단 좀 마운드가 뭐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도 이제 퀸 매튜스라고 제가 적어는 놨는데 이것도 애매합니다. 얘도 이제 8월 1일날 그때 아마 이때도 더블헤더였던 것 같은데 이때 기회 받아가지고 나쁘진 않았었어요. 최근에 마이너리그가 굉장히 훌륭했었다. 근데 보니까 약간 뭐 재구 리스크가 있고 했었는데 이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3볼넷이 있었어도. 근데 이후에 다시 마이너리그 내려가서는 2경기 동안 볼넷을 9개나 주면서 실점도 조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올라왔을 때보다 지금 상태는 약간 좀 별로인 것처럼 보인다. 약간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난 결국에 이 경기가 2차전이 아마 팔란테가 나올 거라고 해요. 저는 세인트루이스에서 팔란테가 나오는 거는 상당히 믿을만한데 뭐 1차전이 팔란테가 아니라면은 굳이 뭐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냥 뭐 패스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상황에 역배 받았으면은 저는 뭐 역배 같은 거 못 노려볼 거는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신씨가 후반기 기준으로는 저항 상대로 매우 뭐 약하다거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기대감이 좀 더 있는 선발은 뭐 매튜스 쪽이라고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템파베이 대 볼티모어, 맥클라렌이랑 브랜든 영인데, 맥클라렌도 7월 말일쯤에 등판을 했다가 이제 한 15일 정도 IL에 있었는데, 마이너리그 리그에 3이닝 동안 뭐 피안타를 아예 안 맞았다고 하지만은 아마 오늘 짧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뭐 한 3년 가까이 날리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뭐 좌한 선발로 템파베이에서 이제 에이스로 막 도약할 만한 선수였는데, 기나긴 부상이 있었었고, 올 시즌도 관리가 좀 많았었거든요. 아마 맥클라렌이 원래부터 부상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복귀전이라면 아마 좀 짧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템파베이가 제가 여러 차례 홈발이 리그에서 가장 뭐 센 팀이다, 같은 지구 팀들한테 강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시리즈상으로 볼티모어한테 3패를 당했습니다. 이번에 그 4게임 시리즈인데 오늘까지 져버리면 수입당하는 거잖아요. 템파베이가 원정에서 막 9연승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잘하던 홈으로 오더니 볼티모어한테 다 졌다. 볼티모어는 일단 브랜든 형이 나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스플리터를 약간 좀 변화를 하면서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스플리터가 상당히 좋은 기간은 이제 조금 끝났었고 다시 요즘에 좀 상승세기는 한데, 그거보다도 포심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사실 브랜든 형은 그전에 뭐 딱히 뭐 봐줄 게 없는 애였는데 올 시즌은 포심이 무려 플러스 13을 찍고 있습니다. 피안타율도 상당히 낮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헛스윙률 같은 게 작년보다도 4%가량이나 올랐어요. 여기다가 스플리터도 좋지만은 이 슬라이더도 굉장히 좋다. 슬라이더로 가장 많은 결정구로 써먹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보니까 브랜든 형이 일단 괜찮아. 얘도 요즘에 한창 좋았었는데 살짝 맛이 줄었다가 그렇다고 개 터진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또 좋았었거든요. 저번 경기도. 요즘 좀 볼넷이 있다거나 그런 건 있어도 저는 오늘 경기 이게 볼티모어 지금 빠따세도 훌륭하고 피트 알론소가 지금 매우 좋습니다. 다른 콜튼 카우저라든지 많은 애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도 보여가지고, 그리고 볼티모어가 지금 어느덧 아메리칸 리그에서 와일드카드 3순위까지 올라갔어요. 좀 망한 시즌 냄새가 났었는데 지금 볼티모어가 무려 2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오늘 볼티모어 역배를 못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템파베이가 조금 맥클란이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뭐 조 보일이라든지 마츠는 짧았지만 털렸었고요. 롱맨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템파베이가. 그래서 오늘 템파베이가 마운드가 조금 약할 것 같아. 저는 볼팀 역배를 못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7.5 기준으로는 뭐 비슷한 이유로 오바 생각 중이지만은 이건 뭐 오바는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볼티모어가 좌한 상대로나 또끼 원정 같은 거 이런 게 괜찮다는 것도 있길래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은 해볼게요. 아마 맥클라렌이 올 시즌 보여주기 나쁘진 않긴 한데 좀 짧을 가능성이 있다. 브랜든 형 나쁘지 않다. 그런 거 써먹어 볼게요.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경기, 산체스랑 정크입니다. 자, 산체스 요즘에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워낙에 너무 좋은 기간이 있다가 살짝 안 좋아지는가 싶더니 그 이후에 그냥 무난하게 해주고 있긴 합니다. 요즘에는 실점이 한 뭐 2, 3실점가량 생겼다 뭐 이런 건 있어도 그냥 뭐 산체스는 너무 훌륭한 선발이잖아요. 나는 얘가 조금 안 좋은 기간에도 충분히 좋게 볼 만한 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었고, 요즘에 공을 약간 좀 덜 던지고 있는데 89구에 끊었지만 6이닝 동안 잘하기도 했었습니다. 병살타 2개, 원래부터 땅볼 유도가 너무 훌륭하죠. 그리고 이 친구 친구는 여기 있는 것처럼 홈일 때 좋고 뭐 밤경기 때 좋다. 오늘 전부 다 이런 요건에 부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상대 전적도 얘가 마이애미 애들한테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정크는 많이 상대 안 했지만 얘도 뭐 나쁘진 않은 편이긴 했는데 산체스가 피해 안타율이 170에다가 장타도 많이 안 맞아 제구 리스크도 없고 뭐 이러면서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체스가 선발로 비로소 나왔던 그 시즌부터는 5경기 동안 36이닝이면 이닝도 일단 잘 먹었고 0.50이라는 매우 훌륭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3피해 안타 완봉수가 한 적도 있었고 그 이후로 8이닝이 실점, 7이닝이 실점, 7이닝 무실점. 마이애미한테 굉장히 강해요. 이런 요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산체스를 좀 좋게 보고 싶네. 그 마이애미도 얘네들도 폼이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어제는 경기 후반부에 좀 잘 치긴 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사실 불펜 못 믿거든요. 그것도 좀 약간 야바위기는 한데 필라델피아 빠따 그래도 한창 안 좋을 때보단 좋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저는 뭐 필라델피아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8.5 기준으로는 뭐 언더도 일단은 생각을 해볼게요. 전 기본적으로 이 경기도 산체스가 조금 잘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 디트로이트, 머진스키랑 발데진인데 저는 어제 피츠버그가 머진스키를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쓰더라고요. 얘네들도 지금 이렇게 켈러도 IL에 가 있고 이래가지고 좀 선방땜빵이 필요한데 어쨌든 어제 그냥 생으로 불펜대에 돌려가지고 머진스키 다음에 좀 길게 쓸만한 애들이 많이는 없기는 합니다. 피츠버그도 뭐 도테일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 어제 뭐 바르코 같은 애들 썼고 글쎄 오늘 머진스키가 일단 별로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한 게 선발에서 별로여가지고 이 선발에 잘렸는데 불펜 가니까 잘했다. 롱맨식으로 좀 한 3이닝까지 막아주고 막 이러면서 1.69로 좋았지만은 다시 선발로 옮긴 이후에는 3이닝 5실점, 2.2이닝 4실점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선발로서는 좀 이제 별로란 생각이 있기는 해요. 뭐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빠따가 좋았다가 좀 죽어가지고 머진스키가 뭐 잘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대감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프레브 발데즈 오락가락합니다. 요즘에 좀 좋은 날이 있다가도 막 7이닝을 막아주고 하는 날이 있다가도 가장 최근 경기 때는 구속도 안 나오고 또 볼넷을 5개나 준다든지 안 좋은 날이 또 있었습니다. 기대에 못 미쳤던 날인데 단순하게 발데즈는 제가 좀 이제 원래 좋아하는 친구였었어요. 요즘에 좀 망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땅볼 유도가 너무 좋고 홈런 같은 거 많이 안 맞고 제구도 좋다 이랬었는데 일단은 올해는 땅볼 유도 비율이 한 거의 5%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커리어 평균 60%가 넘는데 올해는 그거에 많이 못 미치고요. 이런 것처럼 풀 에어 퍼센트, 당겨치고 뜬공 비율 이런 공들이 장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 통제를 잘 하다가 올 시즌에는 16.7밖에 못 찍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많이 바뀐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의 원인은 뭐냐 얘는 이제 커리어 내내 이렇게 싱커라든지 커브 여기다가 체인지업까지 힘이 되는 선수였는데요. 작년에만 해도 싱커가 플러스 16이었다가 올해는 플러스 2밖에 못 찍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이 3할을 넘어가 버렸고 여전히 뭐 커브는 제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체인지업이 못 받쳐주는 게 보여요. 올 시즌 피안타율 280에다가 장타도 꽤나 있고 작년만 해도 230이었습니다. 그전 연도에도 뭐 216이었고 그렇게 체인지업도 제3구종으로 잘 받쳐주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데즈가 일단 좀 별로인 게 보여. 그리고 피츠버그에 여있는 것처럼 좌완타들 홈일 때 원래 약하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보스턴과의 시리즈 때 좌완들 2번 만나가지고 8점 8점 이렇게 많이 또 뽑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바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피츠버그가 지금 뭐 빠따가 그래도 조금 좋아졌어요. 여전히 공백 많고 하지만은 디트로이트는 빠따가 꺾인 게 문제이긴 한데 오늘 머진스키가 만만하고 피츠버그가 좀 보유하고 있는 롱맨들이 좀 빠져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마운드 상태도 애매하기 때문에 저 그냥 오바부터 보는 게 나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승패는 딱히 막 피츠버그를 아주 막 좋게 볼 근거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승패보다는 그냥 오바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스턴 대 애리조나. 오늘 베이오랑 브렛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것도 보스턴이 누가 나올지 몰라요. 보니까 내일은 레인저 수아레즈 그리고 모레는 이제 톨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저는 베이오로 좀 땜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어제 보스턴이 비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산도발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부르고스가 비가 왔는데도 2시간 있다가 또 던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 오늘은 앞에다가 뭐 간부와 같은 애들 쓴 다음에 베이오를 또 쓰지 않을까. 베이오는 올 시즌에 되게 안 좋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선발로서는 엄청 안 좋았는데 그러다가 오프너를 붙여주고 얘를 쓰는 경우 마이너 같던 게 자기 앞에다가 오프너를 붙여주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안 좋은 내색을 했다가 그러다가 마이너가 가가지고 호되게 당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올라오니까 앞에 오프너 붙여주니까 잘했어. 최근에는 그냥 아예 그냥 생 불펜처럼 2, 3이닝가량 해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었고요. 그래서 베이오가 그냥 생 선발로 나오지 않으면 뭐 나쁘지 않다는 게 있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뭐 아주 뭐 신뢰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제가 6월 4일까지, 여기 보면 이제 그 전까지 6.34였는데, 보면 이제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거의 뭐 선발로는 아예 출전한 적이 없었고, 4회에서 8회까지 뭐 길게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다가, 혹은 오프너 붙여준다던가, 이렇게 롱맨식으로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게 해줬었습니다. 어제 부르고스를 롱맨으로 썼고 아마 간부화도 여기 있는 것처럼 9경기 동안 17이닝이면 롱맨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마 간부화를 앞에 내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불펜상으로도 지금 여러 명이 좀 빠져있고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에릭 밀러 샘플에서 데려와서 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휘틀록이 빈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좀 셋업맨으로 쓰고 있기도 하죠. 보스턴이 오늘 마운드 구도가 나쁘지 않아.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애리조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후반기 기준으로는 지금 OPS가 1등이라고 합니다. 빠따가 엄청 막 세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는데 요즘에 전반적으로 잘 쳐요. 근데 어제 이제 홈런을 2방 때렸던 아레나도가 뭐 부상으로 못 날 수도 있다든지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리고 홈런도 좀 얘네 꽤나 치고 있긴 한데 보통 베오는 그래도 땅볼 유도가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미치 브렛도 얘는 나름 이게 유망주였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저번 경기도 괜찮게 봤고 미치 브렛이 좀 이제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큰 믿음은 없기는 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팀적인 폼은 애리조나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베오도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러면은 그냥 뭐 언더라던가 저는 애리조나 살짝 보고 싶은 뭐 그냥 그 정도 마음만 있네요. 뭐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우선이 후반기 기준으로는 그 불펜이 되게 세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불펜은 좋았었죠. 올 시즌 보스턴이 이렇습니다. 1920년 이후로 불펜 방어율이 가장 낮았던 시즌이 1961년에 2.90이었는데 올 시즌이 2.97로 두 번째로 좋은 시즌이라고 합니다. 지난 거의 뭐 한 100년 동안 뭐 이런 것들도 참고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언더 같은 거 팀적인 폼은 지금 에리가 좀 더 낫다고 봐서 에리 보긴 하는데 별로고 그냥 언더가 좀 더 일리 있다 봤습니다. 그다음 매치 대 샌디에고 맥클레인이랑 뷰러인데요. 매치가 우한 상대로 홈이 조금 안 좋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0점, 2점, 2점, 4점, 3점 이렇게 안 좋다가 최근에 두 경기는 워싱턴한테 4.5점 뽑고 이기긴 했었습니다. 아주 뭐 바닥치다가 조금 더 괜찮아졌다는 소리기는 해요. 샌디에고는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좋다. 샌디에고도 여기 있는 것처럼 후반 기준으로는 빠따가 진짜 좋아요. 여러 선수들이 많이 살아났다.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조건에서도 꽤나 잘 뽑았었죠. 가끔 가다가 아예 좀 완전히 막혔던 클리블랜드한테 1안타에 그쳤던 경기 그런 경기가 있었지만 어제도 바로 바이비 상대로 안타 10개랑 홈런 4개 이렇게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샌디에고 빠따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물론 이제 선발은 맥클레인이랑 뷰러면은 뷰러가 밀리는 거는 맞기는 한데 그리고 매치가 지금 워싱턴을 스윕을 하고 왔잖아요. 얘네들 뭐 불펜도 많이 팔았다. 빠따도 뭐 연건들이 많다든지 뭐 영입해온 비셋이라던가 폴랑코 다 망했다 이런 느낌인데 매치가 생각보다는 그냥 뭐 기능이 좀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제처럼 두아르테 셋업 쓰고 생가를 마무리로 쓰는 그런 식으로 불펜 운영을 하던데 오늘은 또 그렇게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샌디에고가 좀 여유가 있단 말이죠. 불펜이라든지 빠따도 폼도 낮고 일단 그래서 뭔가 좀 샌디에고가 선발에 밀려도 좀 땡기는 느낌이 있기는 해. 이것도 아무래도 맥클레인이 좀 부담되는 상대니까 쉽지는 않겠지만은 샌디에고 역배 같은 거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애매하면 역배 같은 거 과감히 가볼 만한 시기예요. 그다음 켄자 대 어슬렉스 와카랑 바넷입니다. 일단은 와카도 저번 경기 다저스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게임을 했습니다. 요즘에 와카 나쁘지 않죠. 중간에 막 뭐 한 4실점, 6실점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그냥 이 정도 박원을 켄자 와서는 꾸준히 유지를 잘 해준다. 같이 왔던 루고는 첫 시즌에 엄청 대단했는데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좀 망했던 반면 와카는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폼도 나쁘지 않고 빡센 사연했던 다저스한테도 꽤나 뭐 잘해준 바가 있었었죠. 그리고 상대가 이제 어슬렉스가 문제인데 오늘 메이슨 바넷입니다. 얘도 뭐 유망주긴 하지만 다른 뭐 게이지 점프나 뭐 제이콜 로페즈, 긴 이런 애들보다 확실히 좀 뒤쳐져 있는 게 보여요. 그 전까지는 아예 뭐 선발로서 쓰임새가 없었고 롱맨 정도로 이렇게 뛰다가 선발로 한 뭐 5이닝, 4이닝가량 먹으면서 요즘에는 많이 맞고 있거든요. 저번 경기 때도 볼넷 3개랑 피홈런 3방 이렇게 맞은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도 템파베이가 폼이 참 좋아가지고 마인 갔는데 그때도 바넷이 좀 많이 얻어맞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켄자가 지금 빠따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더구나 켄자는 이제 홈으로 오면은 마진 같은 게 좀 더 원정보다는 좋아진 게 있기도 하고요. 어슬렉스는 원정 가면은 전반적으로 언더 쪽으로 가긴 하는데 확연하게 뭐 본인들의 잠기였던 빠따 같은 게 죽기도 합니다. 둘 다 불펜 리스크는 공유하고 있지만은 뭐 여러 조건상으로 와카가 더 길게 갈 만도 하고 빠따 폼도 켄자가 뭐 그렇게 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켄자 쪽으로 좀 보고는 싶었네요. 어스텔리티가 텍사를 만나가지고 잘한 거는 저는 그 당시에 텍사스가 빠따적으로 굉장히 별로다.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싶었고 오늘 바넷이라면은 어스텔리티를 딱히 뭐 볼만한 근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네소타 대 애틀랜타입니다. 베일리 오버랑 페레즈고요. 베일리 오버는 늘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저번에도 피홈런을 3방이나 맞았거든요. 그래서 5실점이나 해버렸어. 이게 비교적 여기 있는 것처럼 미네소타가 홈에서는 본인들도 못 치고 피홈런도 덜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베일리 오버는 고생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마틴 페레즈잖아요. 얼마 전에는 막 7이닝 동안 1피안타밖에 안 맞은 경기. 그 다음에는 비가 왔지만은 3이닝 동안 피안타를 아예 안 맞은 경기. 다음 경기 매치 빠따가 좀 이제 위기가 있었는데 6이닝 동안 4피안타밖에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닝도 적당히 잘 먹고 원래 땅볼 유도도 좋은 선수고 병타타 유도도 잘 되고요. 약간의 뭐 제구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냥 안타 자체를 많이 안 맞았다. 페레즈는 그냥 올 시즌 내내 생각보다
많이 쏠쏠합니다. 방어율도 좋기도 하고 이닝도 곧잘 먹거든요. 그래서 얘가 한때는 막 5이닝 정도 동안 좀 이제 저조했던 시기가 있긴 했는데 지금은 또 회복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선발도 안 꼴리기도 하고 애틀랜타가 체급이 워낙 높다. 어쨌든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많이 치고 나가고 있기도 하고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손꼽는 그런 전력이기는 하잖아요. 최근에는 빠따가 좀 애매하다던가 뭐 이런 건 있고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안 좋다 이런 것들도 겹치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애틀랜타가 빠따만 적당히 해준다면은 그리고 미네소타도 지금 좋은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필라한테 수입도 당하고 빠따적으로도 나아진 점도 없고 불펜은 원래부터 리스크가 있고 수비도 애틀랜타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요건상으로 애틀랜타가 오늘 선발이 안 밀린다면 어지간하면 그냥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차이에 배당도 나쁘지 않길래 체급차로 애틀랜타 보고 싶고 8.5 기준에 뭐 언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베일리 오버가 얼마나 털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틀랜타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안 좋다 이런 건 있으니까 한번 뭐 애틀랜타 쪽으로 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컵스랑 화이트삭스. 자, 시카고 또 이제 동네 라이벌들끼리 붙어요. 이거는 크로스타운 클래식이라고 또 라이벌전 이름도 있는데 오늘 이제 리글리 필드에서 열리고요. 딱히 뭐 바람 같은 것들은 별로 뭐 달라진 건 없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컵스가 홈인 경우 최근에 이 6경기는 전부 다 홈에서 화싹 상대로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는 화싹이 올해는 많이 살아났지만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상당히 전력이 또 안 좋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120회씩 받고 막 그랬으니까 뭐 이때 만난 거라고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컵스도 잘하고 있고 화싹도 예년보다 좋아졌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큰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컵스가 리글리 필드에서는 맞대결 6연승 중이다. 이런 거는 있기는 하고요. 이마나가가 사실 요즘에 좀 좋았는데 저번 경기 때 구속도 조금 안 나오고 워싱턴한테 피홈런을 또 3방이나 맞았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 137이닝 동안 피홈런이 28개, 작년에도 151이닝에 피홈런 34개, 그전 시즌 173이닝에 피홈런 27개, 늘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화싹은 뭐 빠따 잘 치는 팀이죠. 어제도 무라카미 또 홈런도 치고 요즘에 홈런세가 그래도 좀 살아났어요. 화싹이 사실 빠따가 정말 좋았다가 죽었다가 요즘에 슬금슬금 좀 살아나고 있는 흐름인데 이마나가가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글쎄 최근에 좀 좋았다가 저번 경기 때 털렸다는 거? 만약에 저번 경기도 잘했으면은 이런 꾸준함을 앞세워가지고 이마나가를 좋게 볼 텐데 당장 저번 경기 때 본인의 약점이 많이 드러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시오도 저번 경기 이제 신시내티 본인의 친정팀을 맞이해가지고 7이닝 동안 1피안타 3대 10개 잡는 엄청난 경기를 또 했었습니다. 이게 얘가 막 화싹 와가지고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저번 경기는 좀 잘했었고요. 글쎄 그냥 뭐 카시오를 믿을 수는 없는데 오늘 뭐 이만하고도 만만해 보인다 뭐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컵스가 어쨌든 지난번 시리즈 때 세인트리어스와의 또 이제 라이벌 시리즈를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빠따도 안 좋았고 바로 전 경기에선 PCA가 간만에 또 홈런을 치긴 했지만은 확연하게 폼이 많이 죽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오히려 화싹의 빠따 선수대가 많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나는 뭐 이마나가나 카스티오나 둘 다 뭐 기복도 조금 있고 그냥 화싹이 빠따가 좀 살아났으면 좀 보고 싶은 느낌? 사실 그냥 함부로 건드리기에는 별로 같아요. 둘 다 어쨌든 좀 센 팀 느낌이 좀 있길래 이건 좀 어려워 보이는 매치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로라도 대 다저스입니다. 스가노랑 스넬이고요. 얘네들도 뭐 같은 지구고 콜로라도는 워낙 바닥이고 다저스는 뭐 서부 지구에서 그래도 1등 자리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있긴 한데 사실 스가노가 좀 부담되는 상대죠. 자, 스가노 저는 이 쿠어스필드 가면은 그냥 개 맞을 줄 알았는데 올 시즌 상당히 좋습니다. 이 친구 등판 때 팀도 승률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아마 쿠어스필드에서 성적이 더 좋을걸요? 원정보다도 홈에서 더 많이 이겼다.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원정보다도 홈에서 방어율이 3점대로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당장 직전 경기 때도 애리조나가 빠따가 무서웠잖아요. 초반에 피홈런 2방 그리고 3루타 맞고 시작을 해가지고 야 오늘 장타 개 맞는구나. 스가노 별로겠구나 했는데 딱 이제 그거만 맞은 게 전부였었고 이후엔 또 되게 잘했거든요. 그냥 스가노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다. 그런 게 있기도 한데 자, 스넬도 저번 경기가 복귀 등판이었습니다. 갑자기 오자마자 6이닝 동안 3진 10개 잡더라고요. 84구까지 던지고 상당히 좋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다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은 이건 좀 다저스로 향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스넬은 쿠어스필드지만은 원래 쿠어스필드가 안 좋았는데 가장 최근 경기 이게 2023년인가 그러거든요. 샌디에고 때 7이닝 2실점을 한 적이 있었었고 콜로라도 애들한테 상대 전적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반대로 스가노는 46타석에 피해 안타율도 꽤나 높고 특히나 장타율이 매우 높거든요. 이런 내용상으로 스가노가 조금 불리해 보이는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저스의 빠따가 너무 별로다. 이런 것도 또 얘기를 해야죠. 7월달 이후로 다저스의 빠따가 타율 그냥 중위권, 홈런 좀 하위권이죠. 그리고 득점 생산력도 22등, OPS도 22등으로 굉장히 별로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다저스가 빠따가 이 모양 이 꼴일 때는 그냥 솔직히 정배 느낌은 별로 없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스가노가 성적상으로는 조금 부담되는 면도 있고 다저스 지금 빠따는 못 믿거든요. 보니까 11.5 기준은 양팀 다 언더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일단 뭐 스넬 나쁘지 않고 그동안 쿠어스
셋은 되게 고전했는데 가장 최근 게임은 그래도 뭐 잘한 바가 있었다. 스넬이 사이언 받았었죠. 샌디에고에서. 그 시즌에 잘했던 거거든요. 그 뒤로는 쿠어스필드에서 이렇게 뭐 상대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뭐 저는 뭐 언더라든지 지금 다저스 보기가 싫어가지고 콜로라도 2.5 프레임 보는 느낌? 지금 다저스 정배는 좀 가기가 별로라는 생각이 있었네요. 2.5 프레임 같은 거 보고 언더도 같이 보겠습니다.